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를 미치게 만드는 건 전공의들의 무대응과 침묵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제안을 내놔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자 당시 보건복지부 박미수 차관은 이들을 겁박했죠. 전공의 단체 대표들을 향해서 사법처리 운운하면서 사실상 대표 역할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사태 해결을 막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공의들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인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 사태,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24년 2월 6일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자, 앞으로 필정패로 읽겠습니다. 이 필정패를 발표한 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투쟁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도 국민도 그리고 적지 않은 의사들까지도 단순한 투쟁 방식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들의 각오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문은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전공의들이 대정부 투쟁에 참여했던 것은 2000년 의학분협 반대투쟁, 2014년 원격의료 반대투쟁, 2020년 의대 증원 반대투쟁, 그리고 이번 2024년의 의대 증원 반대투쟁으로 총 4번이다. 그런데 이전의 마지막 대정부 투쟁이었던 2020년까지 전공의들의 투쟁 방식은 늘 파업의 형태였다. 파업에 참여하고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동일한 대응 방식을 준비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의 발표와 동시에 15,000명 전공의들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 놓았다. 반발을 예상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받아본 전공의들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약 보름 후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자,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렇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일반 직장인들의 사직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전공의라는 신분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년이라는 인턴 과정을 수료한 후 진료 과목에 따라 3년에서 4년의 전공 과목 수련을 받는 과정에 있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미 의사 면허는 딴 상태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전공의, 즉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따라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은 짧게는 1년 인턴에서 3, 4년에 이르는 수련 과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온 자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결코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결단인 것이다. 더욱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면 자신들이 지나온 인턴과 수년간의 전공의로 보낸 시간들이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수련 간의 기회 비용을 모두 상실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서 제출은 정부는 물론 선배 의사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을까? 첫째, 정부가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이 필정패라는 정책이 전공의들에게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의사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
라고 생각될 만큼 절망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의사 증가율이 OECD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3.1%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의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단 1년 만에 의대 정원의 65%를 증원하고 의료비 억제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이 들어있는 필정폐 정책이 실현되면 차라리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 윤리의 붕괴가 뻔히 예상되고 최선의 의료를 제도적으로 막고 경제적 진료를 강제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 전공의들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고 있던 정부는 필정폐를 발표하는 당일 전국의 50개 수련병원에 행정요원들을 파견하고 빅5 대형 병원에는 경찰을 파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선처나 구제가 없을 것이다 라며 공권력을 이용해 의사들의 저항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런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좌절감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셋째, 정부는 정부 정책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발표 수개월 전부터 언론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정폐를 의료개혁으로 포장해왔다. 대부분 언론과 야당에서 필정폐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이에 따라 필정폐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되자 전공의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강압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사의 악마화 작업에 돌입했다. 의사들에 대한 악마화 작업은 전공의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고 젊은 전공의들에게 사명감마저 잃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 할 맛 안 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 그들이 지금까지도 90%가 넘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현재 전공의들은 4년 전인 2020년 의대생 때 대정부 투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이다. 이들은 의사들의 저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과거에는 전공의들이 피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파업에 나섰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했다. 명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공의는 없었지만 의사들의 파업이 용인되지 않는 환경에서 전공의들의 파업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직장에 소속된 채 파업에 돌입하면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전공의들은 아예 이참에 전공의 과정을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직장을 퇴직하면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박 회장은 집단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 행동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어떤 집단 행동,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어떤 제안을 해도 무반응, 무대응, 침묵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한 선택인데 자 보실까요? 허를 찔린 정부는 크게 당황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인턴을 끝으로 사직한 의사들, 더러는 레지던트 지원에 떨어진 인턴들에게까지 강제로 레지던트 업무를 시작하라는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행정 명령을 만들어 남발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의사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024년 2월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10,000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의 주역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담긴 직장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1개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직서는 정부에 의해 수리가 금지되었고 정부에 의해 취업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해외에도 나갈 수 없고 군대에도 갈 수 없는 자유가 구속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내몰린 직접적인 계기는 대통령실이 제공한 것이 맞지만 지속될 수 없는 의료 제도의 문제를
사태를 지금껏 방치한 나를 포함한 이 노한규 전 의협회장, 나를 포함한 선배 의사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선배 의사들이 이제라도 젊은 의사들에 대한 책무를 깨닫고 행동할 때가 아닌가.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선배 의사로서의 참 안타까운 심정도 담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공의들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뭐 앞선 어떤 2020년 어떤 의료 파업 사태 때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상태에서 어떤 정부의 대응을 겪으면서 너무나 좌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좌절감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금 전공의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의료 현장은 마비되는 것이죠. 병원, 가뜩이나 이들에게 거의 5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이 대형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영상의 손실이 막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의료 대란은 그야말로 장기화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태를 이렇게 망친 주범이 누굽니까? 지금이라도 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싶다면 의대 증원 2,000명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